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 좋다. 오늘 12월 21일 화요일, 지금 6시 23분인데요 조금 늦게 나왔네요. 어김없이 오늘도 딱 나오니까 주변에 공사장이 있어가지고 트럭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이 트럭들 진짜 걷기에 좀 방해가 되거든요. 왜 방해가 되는지 아시죠? 일단 굉음, 소음이 심하고 옆에 지나가면서 막 꽝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매연, 트럭에서 나오는 매연들, 마라토너한테 방해가 되는 매연, 호흡이 곤란하게 되는 매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막 횡단보도 앞에 있을 때 트럭도 막 서서히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서로 갈까 말까 막 망설이는 거, 이런 거. 참 그런 게 좀 문제네요. 지금도 트럭을 한 3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켜자마자,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한 3대의 트럭을 제 앞에서, 면전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네요. 좀 별로예요. 게다가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데 트럭이 내뿜는 그런 매연들이 마스크 안으로 결국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매연을 이렇게 이제 감지를 해내는 게 마스크 안으로 들어온 그 트럭에서 내뿜는 매연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막 이 안에서, 마스크 안에서 막 맴도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약간 뭐 매연 저감 장치 이런 거 안 하나? 참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 매연 저감 장치 필수 아닌가요? 매연을 너무 많이 뿜어내는 것 같습니다. 붕 하면 그냥 따라서 막 매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주변에 다니는 그 트럭들이 좀 잠잠해졌네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권능풍부 방송 진행할 때마다 조금 트럭을 피하긴 하는데, 오늘도 살짝 피하려고 했는데 저쪽에 멀리 좀 떨어져 있길래 이렇게 그냥 조금 천천히 따라가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갔는데, 어김없이 트럭이 지나간 자리에도 매연은 남아있더라고요. 참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좀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이곳은 청정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고요. 앞으로 트럭이 딱 보였다 그러면 무조건 발길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멀리 있는 트럭, 좀 머니까 괜찮겠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학습을 또 했습니다. 좀 괜찮은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아침 일찍 걷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또 트럭이 하나 지나가네요. 포크레인을 싣고 지나가요. 저 트럭은 5톤 트럭인가요? 뭐 15톤 트럭인가요? 상당히 사이즈가 크네요. 그러니까 큰 대로 옆을 지나가면은 조금 이제 대형 차량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유독 공사 차량이 많다 보니까요, 이 주변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딱 해주고, 이제 눈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쌓였던 눈,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가지고 좀 단단하게 이제 얼어붙었던 눈들이 이제는 어제 날씨가 조금 이제 포근했죠. 그래서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네, 다행이네요. 이런 프로 워커들한테는 약간 이제 좋은 환경이 또 만들어졌네요. 그래도 눈은 그나마 또 괜찮아요. 근데 비가 오면은, 비가 최악이죠. 거꾸로 비 오면 막 질퍽질퍽하고 막 물 튀고. 그런데 항상 그렇겠지만 극복해야죠. 예. 매일매일 하루를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침을 여는 방송 걷는 풍부입니다.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걸을 때마다 바닥이 이렇게 좀 보면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겠죠. 진짜 블랙 아이스가 있어. 살얼음 같이 얼어가지고 방금도 살짝 미끄러질 뻔했는데요.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빙판길 다니다가 넘어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다들 한 번씩 뭐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잘 가다가 그냥 살짝 미끌해가지고 넘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딱 이제 저녁 때 약간 저녁을 좀 먹고 나서 딱 맥주 한잔 했죠. 또 맥주 한 잔을 딱 하고 딱 뭘 할까 이제 생각을 좀 해봤죠.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조금 이제 이런 TV 시청을 좀 하다가 내가 또 이렇게 이제 마련한 책이 하나 있었지, 이런 생각이 하나 들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죠.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피엔스 그래픽 히스토리, 인류의 탄생 되겠습니다. 사피엔스면 사피엔스지. 사피엔스 그래픽 히스토리, 그래픽 노블. 그래픽 노블이란 건 뭐냐? 뭔가 아류작이냐? 사피엔스의 아류작이 또 하나 생겨난 거냐?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연히 이 책에도 저자 이름 유발 하라리라는 대학 교수죠. 대학 교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라고 하죠. 유발 하라리 교수의 작품, 2014년도였죠. 2014년도에 역작이 나오죠. 사피엔스. 네 글자.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말고 그냥 사피엔스. 뭐 물론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체들은 그 종을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종보다 더 넓은 범위가 호모거든요. 그래서 뭐 호모 에렉투스,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같은 속들, 같은 속에 속한 이제 생명체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물의 분류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분류가 과가 있죠, 과. 그래서 사피엔스는 사람과의 호모 속에 사피엔스 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봤을 때 좀 충격적이었죠. 막 머릿속을 그냥 회오리 쳤죠. 자, 이거, 자, 왜 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장악하게 됐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같은 종 간의, 그러니까 사피엔스끼리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죠. 그 협력이 가능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렇게 지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사피엔스 개인 하나하나는, 한 명 한 명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그 20세기 최고의 그 물리학자,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낸, 제창한 아인슈타인조차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손으로 도구를 제작해내는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고대의 그 인류들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졌을 것이다. 네. 맞잖아요. 어떤 손재주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 도끼도 만들어내고 막 화살도 만들어내고 화살촉도 만들어내고, 네? 막 무슨 뜨개질 도구도 만들어내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이렇게 개발하지는 않았잖아요. 대신에 머리로 하는 생각들, 어떤 이론적인 고찰들, 네? 수학과 과학을 넘나드는 그 고차원적인 생각들, 그런 걸로 이론을 정립을 해내고, 네? 그 이론을 실제 또 다른 과학으로 또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이 뭔가 이룩해낸 이런 성과들이 말이죠. 물론 이런 이론 물리학자들이 대단히 존경을 받긴 하지만 그 이론 물리학자들만 만약에 존재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다방면에, 예를 들어서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할 때도 일단은 그런 그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어떤 탄광에서 그런 물질들을 채취를 하는 광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운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거를 또 그런 재료들을 정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시설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물리학자의 어떤 그런 이론들을 실제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각계각층의 각 분야의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하나의 이제 좀 결과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거죠. 인류, 그러니까 현생 인류, 사피엔스들이 가능한 건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거는 결국은 그 이론 물리학자 한 명의 그 뛰어난 지능이 아니고요. 지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실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또 인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피엔스와 종이 다른, 지금은 멸종하고 없는 그런 예전에 살던 그런 인류가 있었어요. 걔네들은 오히려 사피엔스보다 뇌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뇌의 크기 가지고 모든 걸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지능이 더 높았을 걸로 추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의 문제는 또 아니라는 거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물론 지능이 상관관계가 있겠죠. 지능이 뛰어날수록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인의 도움을 받는 능력, 그런 데에 뇌가 많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무조건 지능이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이런 그 하나의 종이 번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능이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되느냐, 그러니까 협력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발휘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협력의 방식은 무엇이냐? 책에서 나오거든요. 일단 뒷담화하는 능력. 그러니까 뒷담화하는 거를 어떤 윤리적인 견해로 보면, 봤을 때는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의 일종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욕한다 이런 표현도 가능한데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예를 들어서 무슨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이 그런 모임을 가질 때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이론에 대한 이야기만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막 어떤 비화들, 다른 교수에 대한 뒷얘기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 사람이 막 지금 약간 좀 개인사긴 하지만 뭔가 좀 놀라운 사실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했는데 완전히 돈을 또 엄청 잃어가지고 무슨 연구비를 착복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대,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게 근데 일견 좀 해서는 안 되는 일,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결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결속력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집단 그 안에서의 어떤 결속력,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은 이 이야기하고 있는 집단 내에서 상대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일종의 같은 팀이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결속력이 확보가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그런 게 또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는 이거는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떤 윤리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기도 하죠.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거를 서로 간에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공감을 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고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은연중에 생각을 또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집단, 그 사회가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어떤 기준, 기초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이 물론 사피엔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간된 지 거의 한 뭐 6년, 7년 이렇게 지났죠. 이게 보니까 2020년에 발간이 된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픽 노블. 한국어로 직역을 하자면 그림 소설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을 얘기를 하자면요, 이 소설, 그러니까 이 사피엔스 그래픽 히스토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아마도 유발 하라리 교수가 먼저 시작했다기보다는 사피엔스를 읽은 또 하나의 이제 일종의 공동 저자 같은 건데요. 아, 책에는 각색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름을 좀 기억을 제가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픽 노블계의 또 대가라고 하더라고요. 다비드 반데르멜랭이라는 사람인데요, 벨기에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역사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역사책을 이렇게 그래픽을 활용해서 어떤 이야기 구조로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피엔스 그래픽 스토리는 원전 사피엔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소설을 보는 듯한 그림 소설, 맞아요. 조금 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만화책이죠. 만화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만화 형식을 띤 그런 소설이니까요. 등장인물도 주인공이 딱 나오죠. 유발 하라리 교수가 주인공이에요. 딱 나와서 다른 어떤 생물학을 담당하는 교수, 그 다음에 뭐 고고학자,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자, 이런 또 전문가들을 만나거든요. 같이 이제 토론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일반인들도 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한 명이 딱 나와가지고, 그 주인공과 또 주인공의 조카 조이가 나오죠. 또 유발 하라리 교수와 조이가 이런 인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탐험을 하는 겁니다. 딱 진짜로 어떤 소설의 방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 픽션 교수가 또 나오죠. 픽션 교수, 픽션 박사. 픽션 나오면 이제 말 다 했죠. 그런 협력하는 경우,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래, 뒷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협력의 의사소통 방식이 인류를 이렇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가져다 놓았다. 그 협력의 단위는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점점 커져 나갔을 텐데, 그 한계는 150명이다. 150명 이상이 되면 이런 방법으로 협력하기는 더 이상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또 인류는 만들어내죠. 사피엔스라는 종은 또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종에 속한 그 사람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믿을 수 있는 어떤 가치들을 끌어내게 되는 거죠. 그게 현실에 현존하느냐 현존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현존하지 않는 가치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원전 사피엔스를 통해서 다 잘 알 수 있는 게 국가라는 거, 그 다음에 화폐라는 거, 그 다음에 종교라는 거, 예. 그 믿음들, 그게 실제는 현존하지 않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붙이죠. 현존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거짓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거짓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예? 믿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게 거짓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이고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거기서 발생하는 게 예를 들어서 무역 같은 거, 어떤 화폐 기준에 대한 사람들의 동의가 있고요. 그게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자기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런 동의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다른 집단의 사람들하고도 그런 왕래가 가능하고 협력이 가능한 것도 결국은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그 신뢰하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 지구가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죠. 지금 말하고 있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자본주의에 대한 가치, 그게 실제한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믿음의 가치들이죠. 믿고 있는 가치들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소통하고 협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게 픽션 박사입니다. 딱 슈퍼맨 복장을 하고 이제 나오죠. 막 날아다니죠.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그래서 이제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딱 자기 조카 조이 꼬맹이를 데리고 막 이런 이야기들, 사피엔스에서 다뤘던 그 이야기들을 실제로 이렇게 SF 공간을 만들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왜 과연 사피엔스가 이 지구상에서 오직 한 종의 인류만이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나, 그리고 그 인류는 지구를 어떻게 지배하게 되었나, 인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인류가 최초로 이제 살았던 곳이 아프리카였다고 해요. 동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서 살던 그 인류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동 과정에서 그 각 지역들을 이제 그렇게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수렵 채집을 하는 그런 생활을 가졌었죠. 제일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인지혁명이란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7만 년 전. 인지혁명이란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말이죠, 세상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이라는 데이터를 내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데이터를 서로 간에 교환하는 거, 소통을 통해서 교환해내는 능력.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또 협력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죠. 그렇게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뭐겠습니까? 결국 언어죠, 언어. 언어를 통해서 이제 창조해내는 능력. 그때부터 이제 픽션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데이터들을 모으고 분석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서로가 공통적으로 그 인정하는 그런 가치들에 대한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 인류는 협력을 하게 되고 그런 새로운 가치들을 또 공유를 할 수 있었겠죠. 똑같은 사람이 태어났는데도 누군가는 왕이 돼 있고 누군가는 노예가 돼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인류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그 당시는 그 태어나는 신분에 의해서 그 모든 게 결정된다고 믿었죠. 그게 하나의 픽션이죠. 지금과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은 그런 모든 픽션들이 사라졌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픽션, 자본의 논리, 그 다음에 국가라는 이명하에, 국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무수한 일들, 국가의 통제,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똑같은 거죠. 지금도 그런 무수한 픽션들이 양산이 되고 그 픽션 안에 사람들은 갇히게 되죠. 그 중에 한 예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20세기 초에 두 번의 전쟁을 겪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발 하라리 교수한테 그런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동력이 픽션이라면 그럼 실제 하는 건 없느냐 도대체? 도대체가 전부 다 픽션이냐? 뭐가 실제 하느냐? 그때 유발 하라리가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아니요, 실제 하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있고요. 그게 뭡니까? 방금 전쟁을 예를 들었는데요. 전쟁의 원인은 분명 픽션이 맞다. 그게 어떤 게 되었든 국가 간의 이해관계, 무슨 뭐 국경선 문제, 무슨 식민지 쟁탈의 문제, 무슨 뭐 그런 뭐 자원의 문제, 자원 쟁탈의 문제, 여러 가지 그 원인들로 떠오르는 것은 그야말로 픽션이다. 그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 심지어는 종교를 통해서 종교 전쟁도 있었잖아요.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이제 믿고 있는 그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같이 이렇게 도와서 싸워야 되는 팀이 있고요. 그 반대쪽에는 또 다른 가치로 자기네들 간에 어떤 신뢰하는 어떤 가치로 그 픽션으로 뭉쳐져 있는 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실제 하는 것은 그 전쟁을 겪고 나서의 고통이라는 거죠. 전쟁 이후의 고통은 실제 하는 거다. 뜨끔하죠. 딱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뜨끔하게 됩니다. 맞구만. 그 고통이야말로 실제 하는 거구만. 그런데 뭐야 이거. 그 실제 하는 고통을 만들어낸 게 사실은 픽션이었네. 우리는 실제 하지 않는 걸로 그 원인으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수많은 인간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그 수많은 과정들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고통받게 만들어내요. 이쯤 되면 이제 그 픽션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결코 인간 사회에서는 그 픽션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의 일부분이거든요. 이
사피엔스 그래픽 히스토리를 보면 진짜 재밌는 부분 나오거든요. 이게 일종의 그 소설의 형식이라서, 그러니까 원전하고는 다른 이야기 방식이죠. 마지막에 그런 게 나옵니다. 사피엔스, 그 인류의 조상, 그 태초의 사피엔스들을 법정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죠. 이 사피엔스들이 지은 잘못들, 예, 그거를 수사하는 이제 형사가 있고요. 사피엔스가 결국은 이제 피고가 되는 거거든요. 몽고는 누군지 아세요? 몽고는 바로 생태계가 되는 거죠. 사피엔스들이 그런 혁명, 인지혁명, 농업혁명, 산업혁명,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런 일련의 활동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활동해오면서 자연에 미친 영향들, 얼마나 많은 다른 종들을 파괴했느냐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법정에 세우죠. 다만 사피엔스들한테도 변호인은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그 소설을 보면 좋겠네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 구성, 사피엔스의 이야기를 그렇게 새롭게 각색을 한 겁니다. 아마도 그게 그 다비드 반데르 멜렌이라는 그 각색가가 이 이야기 구조를 이렇게 같이 좀 사피엔스를 그 말할 때, 사피엔스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이야기 구조로 했으면 어떨까, 아마 유발 하라리 교수와 이렇게 상의를 했겠죠. 그리고 사파를 이제 곁들여서 그 안에 그림을 넣어서 이 작품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이고요. 이게 원입니다. 원. 인류의 탄생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서 다룬 건 인지혁명이고, 그 다음에 어떤 만화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 완전 자유롭죠. 막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약간 어벤져스처럼.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를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과거의 인물들을, 과거에 살았던 그 인류들을 이 현대로 이렇게 끌어오기도 하고. 이거 좀 추천해 줄 만한 그런 하나의 이제 그래픽 노블, 그림 소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그 시리즈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도 같이 구입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제 심오하고도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책으로 다루었던 유발 하라리 교수가 또 다른 새로운 개념들, 또 새로운 통찰들을 또 보여주는 그런 책들을 많이 좀 이렇게 펴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것도 어김없이 또 그림책으로 나오고 그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벌써 한 40분 정도 흘렀네요. 지금 7시 2분 이렇게 되고요. 걸음수로는 5,000분 넘었어요. 예. 오늘은 사피엔스 그리고 그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라라라. 자, 오늘이 21일이죠. 예. 화요일. 밤의 길이가 가장 짧은 이 시절,
내일까지 그렇겠죠. 동지까지. 동지가 가장 짧고요. 수요일 22일 수요일이 동지고 23일부터는 밤의 길이가 오히려 짧아지고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그런 날들이 오겠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아침을 걷는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